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글쎄요, 당선이 돼서 굉장히 좀 소위 업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게 확실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남은 임기가 3년이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기자들에게 반문하는 식으로 네. 했다는 것은 자기 딴에는 재치를 부린 건데 정치적 지도자로 크기에는 아무리 봐도 좀 부족한 점이 보인다. 예, 가령 이준석이 이럴 때 윤 대통령에게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라든지 한마디 해주는 것이요. 가령 윤 대통령에게도 큰 힘이 되겠지만 본인을 더 돋보이게 하는 발표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울분을 갖게 됩니다.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사실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는 글쎄요, 당선이 돼서 굉장히 좀 소위 업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다음 대선이 3년 남은 게 확실한가? 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현 상황을 좀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저거를 탄핵을 언급한 게 아니냐? 뭐 이렇게 보는 시각들이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탄핵 언급한 거죠. 이 본인이 이준석이가 남은 임기가 3년이라는 걸 모를 리가 있겠어요? 당연히 알고 있습니다. 예, 당연히 알고 있는데도 그런 말을 기자들에게 반문하는 식으로 네. 했다는 것은 자기 딴에는 재치를 부린 건데 난 그래서 이준석의 한계가 저런 데서 보이는 거예요. 이준석 이 당선자가 좀 큰 정치인이 되고 뭐 하려면 자기의 잘못도 과감하게 시인을 할 줄 알고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고개를 숙일 줄도 알고 그리고 또 남의 잘못에 대해서는 좀 관용적인 자세를 보여주는 것도 필요할 텐데 이준석이라는 인물을 지금까지 관찰을 해보면 재승박덕한 거 아니냐. 참 재기는 있고 머리 순발력은 대단히 좋은데 오로지 그것뿐이다. 더 나가서 이게 사람을 포용을 하고 예. 함께 더불어 함께 움직인다는 그런 느낌을 가지기에는 좀 부족하지 않느냐. 그 말은 뭔가 하면 정치적 지도자로 크기에는 아무리 봐도 좀 부족한 점이 보인다. 본인이 만약에 더 크려면 나는 우선 자신이 겸허함을 겸허하다는 걸 실천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만약에 네. 그 가족이라면 그것부터 충고를 하겠어요. 야, 물론 겸허해라. 지지자들은 저걸 굉장히 재개발자라다 재치 있다라고 좋아할 수 있지만 지금 일각에서는 당선됐고 이랬을 때 입을 좀 무겁게 하고 더 자세를 낮추는 게 큰 정치인이 될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볼 수도 있겠다. 겸허하면 남들이 더 합니다. 예. 가령 이준석이 이럴 때 윤 대통령에게 이렇게 어려운 점이 있긴 있었을 것입니다. 라든지 한마디 해주는 것이요. 가령 윤 대통령에게도 큰 힘이 되겠지만 본인을 더 돋보이게 하는 그런 말이 될 텐데 본인이 3년이나 남았어요.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가령 임기를 몰라서 이준석이 그런 말을 하는 건 아니라는 것을 온 국민이 다 안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언론은 이준석은 그걸 아는 거예요.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언론이 다 받아줄 것이다. 기사화 되겠지. 예, 언론이 다 받아준다. 이게 포인트가 있다. 그래서 그걸 아마 고민을 해서 만들어진 멘트거든요. 근데 이제는 좀 그런 데서 벗어나서 좀 나는 큰 정치인이 됐으면 하는 옛날 YS 때 젊었을 때 보면요. 참 순발력도 있는데 무게에 있을 때는 대단한 무게를 보여줬습니다. 네. 말을 진중하게 내 그 점을 좀 생각해보고 나중에 얘기해 줄게 라든지 기자들에게 오히려 그 부탁을 해요. 그 기사하지 마. 내가 좀 더 생각해보고 얘기를 할게. 지금 내가 정문즉답할 문제는 아닌 것 같아. 네. 뭐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보면 좀 본받았으면 합니다. 예, 윤석열 정부가 선거가 끝난 뒤 바로 직후에 재정 상황을 발표했습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엄청난 적자 규모를 발표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분노할 수밖에 없는 것은 그렇다면 대통령께서 선거 전에 몇 달간 민생 토론회를 이야기하면서 발표했던 수많은 공약들은 어떤 돈으로 실현시킬 수 있겠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대통령께서는 분명히 재정 상황이 좋지 않다는 것을 알고도 지역별로 돌면서 또 직역별로 많은 공약을
많은 정책을 남발하셨습니다. 이거야말로 국민들을 무시하고 선거에 개입한 것이 아닌가라는 울분을 갖게 됩니다. 저희 개혁신당 입장에서는 앞으로도 선명한 야당으로서 윤석열 정부가 작금의 정치적 위기를 정직하지 못한 방법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때는 강한 비판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선거가 끝난 이후에 저를 포함해서 야권의 지도자들이 정치적인 메시지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선거 직후이기 때문에 국민들께서 어느 정도 양해해주고 계시지만은 이번 선거에서 드러난 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민생 문제에 대해 가지고 제 정당이 같이 힘을 모아서 또 아이디어를 내서 해결해 달라는 취지도 있었습니다. 특히 의료 대란이라든지 이런 문제에 대해 가지고 개혁신당은 적극적으로 대안을 내기 위해서 앞으로 노력하겠다고 국민 여러분께 약속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총선 일주일 지난 뒤에도 전혀 반성의 메시지가 제대로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대통령께서도 지난 강서 보궐선거의 참패 이후에 전혀 전향적인 자세를 보여주지 않았던 것처럼 이번 총선의 패배 이후에도 만약 그런 모습을 보이신다면은 저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굉장히 안 좋은 결과가 나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는 범야권에서 대통령께서 변하시지 않는다면은 이라는 전제 조건을 달아가지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주일 가까운 시간이 지났는데도 아직까지 대통령께서 국민들에게 입장 변화나 아니면 국정 운영 기조 변화에 대한 부분을 말씀 안 하시는 것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일부 호사가들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대통령 비서실 인사들이 사표를 냈지만은 후임자 마련에 어려움을 겪어서 다시 회전문 인사로 재기용될 것이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렇게 된다면은 개혁신당은 굉장히 강한 어조로 비판하겠습니다. 대통령께서는 지금 취임하신 이후로 굉장히 인사를 좁게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대통령께서 앞으로도 만약에 그런 회전문 인사다 아니면은 소위 말하는 본인과 관계된 인사만 쓰시는 방향으로 국정을 이끌어 나가신다면은 그거는 굉장히 암군으로 하는 지름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이라도 인사를 폭넓게 쓰시고 진영을 가리지 않고 지난 세월의 은원 관계를 가리지 않고 인사를 쓰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요구하겠습니다.